2015년 자료 해석 영역인 책형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입니다. 다음 표는 2009년과 2010년 정부 창업지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직업과 창업 단계를 조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이제 모두 고르면 이라고 하였는데요. 네, 보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타를 제외한 직업별 2010년 정부 지원금 신청자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은 직업은 대학생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표 1에서 보시면 2010년 대학생 신청자 수는 74명으로 2009년에 17명에서 약 4.3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높은 직업이 대학생인지 보기 위해서 약 4.3배 증가를 하였기 때문에 4를 기준으로 하여서 각 직업별로 4배 이상 증가한 직업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면 이것보다 크게 증가한 직업은 34에서 183으로 증가한 교수밖에 없고 연구원, 대학원생, 회사원 모두 이제 4보다 훨씬 작은 비율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높은 직업은 대학생이라는 옳은 진술로 기억은 옳은 보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기억을 따질 때 각 직업별 증가율을 이제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주기보다는 대학생이 4.3배 증가했다는 것을 활용해서 이 값을 기준으로 삼아서 비교를 해주시면 훨씬 빠르겠습니다. 다음으로 니은 보기입니다. 기술 개발 단계에 있는 신청자 수 비중의 연도별 차이는 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신청자 수 비중의 연도별 차이보다 크다라고 하였는데요. 네, 표 2에 보시면 기술 개발 단계의 비중은 2009년에 36.3, 2010년에 45.8로 그 비중의 차이는 9.5%포인트 인 반면에 이제 시장 진입 단계의 경우에는 36.4%, 29.1%로 이제 7.3%포인트이기 때문에 전자가 후자보다 커서 니은 또한 옳은 보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귿입니다. 2010년 조사에서 전년보다 신청자 수는 증가하고 신청자 수 비중은 감소한 창업 단계는 시장 진입 단계뿐이다 라고 하였는데요. 표 2에서 보시면 시장 진입 단계뿐만 아니라 시제품 제작 단계에서도 전년도에 비해서 신청자 수는 증가했지만 그 비중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어서 디귿은 틀린 보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으로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2번입니다. 다음 표는 18세기 부여지역의 토지 소유 및 벼 추수 기록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하였는데요. 네,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 석을 두로 환산하면 1석은 15두이다 라고 하였는데 네, 표를 보시면 계약량 또는 수치량을 통해서 석과 두의 관계를 이제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계약량으로 하시게 되면 이 모든 계약량을 더한 값이 이 값과 같아야 할 것인데 이것을 더해보시면 이제 35석 20두가 나옵니다. 근데 이 35석 20두의 값이 36석 5두와 같아야 하므로 1석은 15두임을 알 수 있어서 기억은 옳은 보기입니다. 다음으로 니은입니다. 계약량 대비 수치량의 비율이 가장 높은 토지의 위치는 도장동, 가장 낮은 토지의 위치는 붉은보이다 라고 하였는데요. 도장동의 경우에는 계약량 대비 수치량이 4석분의 4석으로 1에 해당합니다. 네, 도장동 두 이제 소유주를 모두 고려를 했을 때 8석분의 8석으로 1에 해당을 하는데요. 1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계약량 대비 수치량의 비율이 1보다 더 높은 지역이 지금 없기 때문에 가장 높은 지역은 도장동이 맞습니다. 하지만 붉은보의 계약량 대비 수치량을 봤을 때 2석 5두분의 1석 5두로서 약 35분의 18이 되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나머지 지역을 봤을 때 율포의 경우에 4석분의 1석 10두로서 60분의
25가 됩니다. 네. 35분의 18은 2분의 1을 넘는 값인데 비하여 60분의 25는 2분의 1에 못 미치는 값이기 때문에 율포의 계약량 대비 수치량이 붉은보보다 더 낮음을 알 수 있어서 가장 낮은 토지의 위치는 붉은보이다 라는 진술은 틀린 진술이 되어서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귿입니다. 자긴이 동의, 명의, 수양인 토지 중 자긴이 동의, 명의, 수양인 토지 중 두락당 계약량이 가장 큰 토지의 자기는 수양이고 가장 작은 토지의 자기는 동의라고 하는데요. 네, 이 두 값을 통해서 이제 도출을 해야겠습니다. 동의의 경우에는 표에 보시면 면적이 12두락이고 계약량이 7석 10도이기 때문에 두로 환산을 해서 해주시면 두락당 계약량은 12분의 105가 됩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명의와 수양에 대해서 이제 도출을 해주시면 명의의 경우에는 이제 7두락 분의 4석이기 때문에 7분의 60이고 수양의 경우에는 10두락 분의 7석이기 때문에 10분의 105가 됩니다. 네, 이때 이제 가장 큰 토지의 자기는 10이 넘는 수양임을 알 수 있고 이제 가장 작은 토지의 자기는 동의의 이 값보다 명의의 이 값이 작기 때문에 이제 명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작은 토지의 자기는 동의이다라는 진술은 틀린 진술이 되어서 디귿 또한 틀린 보기가 되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를 이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제시된 표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라고 하였습니다. 표 1에서는 보시면 2011년 지역별 도서 수와 그 중에서 유인도서와 무인도서의 수, 도서 인구 밀도, 도서 면적을 이제 나타내고 있고 표 2에서는 연도별 도서지역 여객선 수송 현황 이라고 해서 여객선 수송 인원과 전년 대비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역 2011년 전국 무인도서 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서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반면 도서 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유인도서가 전국 총 도서 면적의 96.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표 1에서는 전체 이제 도서 면적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총 도서 면적 중에서 유인도서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기 위해서는 전국 무인도서 면적 또는 전국 유인도서 면적 두 값 중에 한 값은 알아야 그 비중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역은 이제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니은 보기입니다. 2011년 전국 도서 인구 수라고 하는데요. 표 1을 보시면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도서 인구 밀도와 도서 면적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도서 인구 밀도는 각 지역별로 도서 인구를 도서 면적으로 나눈 값일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값을 곱하게 되면 각 지역별 도서 인구를 이제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 도서 인구를 도출해서 이를 모두 더해주면 전국 도서 인구가 도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니은은 불필요한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귿 보기입니다. 2011년 지역별 인구수라고 하는데요. 해당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보고서 부분을 찾아보시면 세 번째 문단에서 전국 도서 인구는 2011년 기준 약 32만 명으로 부산의 도서 인구가 가장 많고 지역별 인구 대비 도서 인구 비율은 전남이 10.2%로 가장 많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표 1에서는 지역별 도서 인구 밀도와 도서 면적의 곱으로 이제 니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별 이제 도서 인구는 구할 수 있지만 각 지역별 전체 인구수 정보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남이 이제 인구 대비 도서 인구 비율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역별 전체 인구수 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필요한 자료입니다. 다음으로 리을 보기입니다. 2009년에서 2011년 도서지역 여객선 수송 인원 중 도서지역 거주민 비율을 물었는데
해당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보고서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2011년 여객선을 이용한 도서지역 총 수송 인원은 약 1,426만 명으로 2009년 이후 매년 수송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관광객, 귀성객 등 도서지역 거주민이 아닌 수송 인원은 같은 기간 연평균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표 2에서는 도서지역 여객선 수송 인원 전체 수송 인원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지역 거주민이 아닌 수송 인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도서지역 여객선 수송 인원 중에서 거주민이 아닌 수송 인원이나 거주민인 수송 인원 자료가 있어야 이제 보고서 마지막 문단에 이 내용을 도출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리을에서 2009년에서 2011년 도서지역 여객선 수송 인원 중 도서지역 거주민 비율은 이제 필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음입니다. 2009년에서 2011년 도서지역 관광객 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과 좀 가까운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보고서 내용은 아까 디귿 리을 보기에서 살펴본 이 부분인데요. 도서지역 관광객 수를 안다고 해서 관광객, 귀성객 등 도서지역 거주민이 아닌 수송 인원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음은 이제 보고서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서 불필요한 정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는 2014년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한 총 5개 부처에 대한 심사 결과 자료이다. 조건을 적용하여 최종 심사 점수를 계산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것으로 이제 계산의 신속성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하겠죠. 일단 서면심사 점수부터 보시면 서면심사 최종 반영 점수는 이제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부여된다고 되어 있는데 서면심사 점수의 경우에는 C가 1위이고 B가 2위, 그다음에 A가 3위, E가 4위, D가 5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 B, C, D 뒀을 때 일단 서면 심사 최종 반영 점수는 각각 40점, 45점, 50점, 30점, 35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평가단 최종 반영 점수를 보시면 득표율은 현장평가당 총 인원수분의 현장평가단 득표수 곱하기 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평가단 총 인원수가 200명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현장평가단 득표율에 2를 곱한 것이 즉 현장평가단 득표율의 2배 한 것이 곧 득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득표수가 180 이상인 경우에는 50점, 160 이상 180 미만인 경우에는 40점, 140 이상 160 미만인 경우에는 30점, 120 이상 140 미만인 경우에는 20점, 120 미만인 경우에는 10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A, B, C, D에 이제 현장평가단 최종 반영 점수를 부여를 하게 되면 40, 50, 40, 30, 20이 되어서 최종 심사 점수는 이 두 개를 더한 값이겠죠. 80, 95, 90, 60, 55가 됩니다. 네, 이에 따라서 선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현장평가단 최종 반영 점수에서 30점을 얻은 부처는 이다라고 하는데 네, 보시면 D이고요. 다음으로 2번 이만 현장평가단으로부터 3표를 더 받는다면 최종 심사 점수의 순위가 바뀌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가 3표를 더 받는다면 140표가 되어서 이제 이 구간에 있다가 이 구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20점이 아니라 30점이 되기 때문에 65점이 되어서 D와 E에
이제 최종 심사 점수의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옳은 선지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A만 서면 심사 점수를 5점 더 받는다면 최종 심사 점수의 순위가 바뀌게 된다라고 하였는데요. A가 이제 서면 심사 점수를 5점 더 받아서 73점에서 78점이 되더라도 이제 서면 심사 점수상 이제 순위는 3위로 불변이기 때문에 최종 반영 점수는 불변입니다. 따라서 최종 심사 점수 및 순위도 불변일 것입니다. 네, 틀린 선지이고요. 다음으로 4번 선지입니다. 서면 심사 점수가 가장 낮은 부처는 최종 심사 점수도 가장 낮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가장 낮은 서면 심사 점수가 가장 낮은 부처는 D인데 최종 심사 점수가 가장 낮은 부처는 E였기 때문에 이제 역시 틀린 선지입니다. 5번 서면 심사 최종 반영 점수와 현장 평가단 최종 반영 점수 간 차이가 가장 큰 부처는 C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앞서 도출한 수치를 보시면 차이가 가장 큰 부처는 15점인 이제 E가 되기 때문에 5번은 틀린 선지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신속하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갑국의 2012년 국제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한 보고서이다. 아래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물었는데요. 먼저 1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연도별 국제협력기금 조성액 현황 을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보고서 부분은 첫 번째 이제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보시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운용수익이 전년보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동안 총 조성액은 매년 감소하였다라고 하였고 2013년에는 정부 출연금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금액이 전년보다 증가하여 총 조성액도 증가하였다라고 했는데 표를 보시면 1번 선지의 표를 보시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제 운용수익이 전년보다 증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동안 총 조성액은 매년 감소를 하였고 그리고 2013년에는 정부 출연금을 제외한 모든 이제 항목이 증가해서 총 조성액도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보고서의 첫 번째 문단에 부합하는 자료로서 부합하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 선지입니다. 2012년 1월에서 9월 국제협력기금 조성액 현황을 제시하고 있는데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다루고 있는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2012년 1월에서 9월까지 국제협력기금 조성액 중 공자기금 예수금은 4천억 원으로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하였다라고 했는데 이번 선지에서 4천억 원이고 그리고 총 조성액의 75%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 선지 역시 부합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입니다. 2012년 국제협력기금 여유자금의 자산구성 및 운용실적이라고 하였는데 해당 내용은 보고서 두 번째 문단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중장기 자산의 비중은 단기 자산의 비중보다 높다고 하였고 또 국제협력기금 여유자금 운용실적에서 운용수익률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실적 배당형, 확정금리형, 유동성 자산,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였는데 이제 3번 선지의 자료에서 중장기 자산의 이제 비중이 단기 자산의 비중보다 높고 실적 배당형, 확정금리형, 유동성 자산, 현금성 자산 순으로 운용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3번 역시 부합하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입니다. 2012년 국제협력기금 분기별 자산별 운용수익률 추이라고 하였는데요. 해당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보고서 두 번째 문단 뒷부분을 보시면 2012년 분기별 운용수익률은 단기 자산의 경우 3분기가 가장 높고 중장기 자산의 경우 1분기가 가장 높으며 전체 자산의 운용수익률은 1분기가 가장 높고 4분기가 가장 낮다라고 했는데 이제 4번 선지 자료를 보시면 단기 자산의 경우 3분기가 가장 높고 중장기 자산의 경우 1분기가 가장 높으며 전체 자산의 경우 1분기가 가장 높고 이제 4분기가 가장 낮기 때문에 4번 선지 역시 부합하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2013년 국제협력기금 수익 및 지출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제 해당 내용은
보고서 마지막 문단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013년 국제협력기금 지출계획의 기금 지원 중 무상 지원이 유상 지원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운용 비용은 전체 지출계획의 0.3% 이하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3년 국제협력기금 수입계획은 전기 유월금의 비중이 가장 높아 전체 수입계획 합계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5번 선지의 자료를 보시면 마지막 문단 첫 번째 문장의 내용과는 부합을 합니다. 그런데 보고서 마지막 문장에서 전기 유월금의 비중이 45% 이상이라고 하는데 선지의 표를 보시면 전기 유월금은 7,172인 반면에 합계는 18,251입니다. 그런데 이제 18로 두었을 때 18의 40%는 7.2인데 이제 그렇게 어림산을 하더라도 얘는 7,200보다 작기 때문에 40%에도 못 미치는 값으로서 45% 이상 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 선지는 부합하지 않는 선지로 이제 정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유형의 문제의 경우에는 각 선지별 제목을 통해서 보고서의 어느 부분에서 해당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빨리 찾아내서 비교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